새벽 5시 반 김순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40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시간이다. 찬물에 얼굴을 적시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뒤 앞치마를 두른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리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갈하게 차린 상에 미역국과 반찬들이 놓인다. 이태주는 신문을 펼쳐든 채 대답한다. 고마워요, 당신.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순자는 이런 작은 순간들로 행복했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 여전히 반듯한 체격의 단정한 옷차림.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태중건설 대표이사라는 타이틀도 마포구 최고급 아파트도 모두 이 남자가 이루어낸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킨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순자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 오늘 저녁엔 좀 늦을 것 같아요. 시공사와 미팅이 길어질 예정이거든요. 태준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나 그랬듯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알겠어요. 몸 조심하시고요. 아침 식사를 마친 태준이 현관으로 향한다. 순자는 늘 그랬듯 현관까지 따라 나가 구두끈을 메어주고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준다. 40년간 이어온 작은 의식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태준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의 재킷에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긴다. 평소 쓰던 것과는 다른 달콤하고 농밀한 냄새.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고개를 흔든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냄새가 묻을 수도 있겠지. 문이 닫히고 나서도 순자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코끝에 남은 그 낯선 향기 때문일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설거지를 하며 순자는 오늘따라 유독 조용한 집안을 둘러본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가족 사진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태준, 두 아들의 성장 과정, 며느리들과의 기념사진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다. 하지만 오늘은 왜 그 사진들이 왠지 서글퍼 보일까?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소에서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온다. 순자는 슬리퍼를 끌며 1층으로 내려간다. 택배 상자에는 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송인은 김미화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한다. 사업 관계자겠거니 생각하며 택배를 들고 올라온다. 거실 테이블에 택배 상자를 올려놓고 순자는 잠시 망설인다. 남편 앞으로 온 것이니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지만 뭔가 긴급한 서류일 수도 있고 결국 조심스럽게 상자를 뜯어본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비싼 셔츠 한 벌과 작은 카드였다. 순자의 손이 떨린다. 카드에는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제 밤이 너무 좋았어요. 이 셔츠 입고 또 만나요. 미화드림.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카드를 읽고 또 읽는다. 분명히 착각이겠지, 오해겠지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다. 어젯밤 태주는 분명 늦게 들어왔다. 그리고 샤워를 오래 했다. 평소보다 유난히. 아니야, 설마.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다. 자신을 배신할 리가 없다. 하지만 손에 들린 셔츠는 분명 고급 브랜드였고 카드의 글씨는 여자의 것이 분명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순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카드를 들여다보고 셔츠를 만져보고 다시 카드를 읽어본다. 어제 밤이 너무 좋았어요. 이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오후 2시 순자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평소라면 바쁘더라도 한두 번만에는 받곤 했는데 오늘은 다르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태준이 집에 들어온다. 순자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맞이한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순자가 물어본다. 피곤하네요. 미팅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태준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럽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순자는 혼란스럽다. 아, 그런데 택배가 왔더라고요. 여보 앞으로. 순자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한다. 택배?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김미화 씨라는 분이 보내신 것 같던데. 순자의 말에 태준은 급히 고개를 돌린다. 아, 그거. 사업상 알게 된 분이에요. 고마워요. 태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순자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진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의심스럽다. 낯선 향수 냄새, 그 택배, 그리고 태준의 당황한 표정. 새벽 2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태준의 재킷을 뒤진다. 죄책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나온다. 프리미엄바 엘레간스 김미화 실장 순자의 손이 다시 떨린다. 빠, 그것도 여자가 실장인? 순자는 명함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침대로 돌아온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는다.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과연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이 진짜 남편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 동이 틀 무렵 순자는 결심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순자의 둘째 날은 어제와 전혀 달랐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지만 손끝이 떨려서 제대로 된 아침상을 차릴 수가 없었다. 미역국은 짜고 계란말이는 타고 밥은 설익었다. 40년 요리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오늘 아침은 좀 이상하네요. 태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죄송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순자는 고개를 숙인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아침을 마친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한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거울 앞에서도 더 오래 머물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린다. 그 향수, 어제 맡았던 그 냄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태준이 현관에서 말한다. 또 미팅이세요? 순자가 물어본다. 네, 중요한 건이라서. 태준의 시선이 순자의 눈을 피한다. 이런 적이 있었나?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남편이 자신의 눈을 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태준이 나간 후 순자는 곧바로 행동에 나선다. 먼저 그 명함에 있던 프리미엄바 엘레간스에 전화를 걸어본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른다. 안녕하세요, 엘레간스입니다. 달콤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말한다. 김미화 실장님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급히 전화를 끊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정말로 존재하는 곳이었다. 정말로 김미화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전 10시 순자는 처음으로 집을 나선다. 목적지는 바로 그곳
프리미엄바 엘레간스. 강남구 논현동 고급 상권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택시에서 내린 순자는 건물을 올려다본다. 세련된 간판, 고급스러운 외관. 이런 곳에 남편이 드나들고 있었다니.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순자는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커피는 식어가지만 손을 대지 못한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다. 오후 2시쯤 한 여자가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인다. 혹시 저 여자가?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청소도 빨래도 저녁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믿음이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다. 저녁 9시 태준이 들어온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다. 어김없이 샤워부터 한다. 오늘도 오래.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메어진다. 오늘 저녁은 안 드실 건가요? 태준이 샤워 후 거실로 나와 묻는다. 준비를 못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 그러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태준이 걱정하는 듯 묻지만 순자에게는 그마저도 가식으로 들린다. 괜찮아요. 순자는 짧게 답한다. 그날 밤에도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을까? 셋째 날, 순자는 또 다른 증거를 찾는다. 태준이 쓰던 컴퓨터를 켜본 것이다. 비밀번호는 두 아들의 생일. 쉽게 풀렸다. 인터넷 방문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여러 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사이트를 검색한 흔적이 있다. 그리고 선물과 여성 액세서리라는 검색어도 발견한다. 순자는 컴퓨터 앞에서 오열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사준 적 없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큰아들 태연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아버지랑 요즘 어떠세요? 응?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순자는 당황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요. 둘 다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든다.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 아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생각한다. 혹시 아들도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까? 순자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넷째 날, 순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다. 태준이 깜빡하고 놓고 간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다. 김미화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오빠.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자와 40년간 헌신한 자신을 배신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순자는 혼자 중얼거린다. 눈물이 그칠 줄 모른다. 그날 저녁 태준이 휴대폰을 찾으러 급히 집으로 돌아온다. 휴대폰 어디 있지? 태준이 당황하며 찾아 헤맨다. 거실 테이블에 있어요. 순자는 덤덤하게 답한다. 태준은 급히 휴대폰을 확인한다. 혹시 순자가 봤을까 하는 불안감이 역력하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다.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또 나가세요? 순자가 묻는다. 응, 급한 일이 생겨서. 태준은 서둘러 대답하고 나가려 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순자가 갑자기 말한다. 태준이 멈칫한다. 무슨 소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순자는 다시 돌아선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집을 나선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는 다시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크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 순자의 5째 날은 절망으로 시작되었다. 어젯밤 태주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야간 회의가 길어져서 사무실에서 자겠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내왔을 뿐이다. 하지만 순자는 안다. 그가 어디서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 새벽 5시 습관적으로 일어났지만 순자는 아침 준비를 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데 누굴 위해 밥을 지어야 한단 말인가. 대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본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 오늘은 낯설게만 보인다. 오전 8시 태준이 들어온다. 어제 입고 나간 옷 그대로,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는다. 미안해요, 당신. 정말 회의가 늦게까지. 됐어요. 순자는 냉담하게 말을 자른다. 샤워하시고 아침 드세요. 태주는 순자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샤워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주먹을 꽉 쥔다. 그날 오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엘레간스에 직접 찾아간다. 이번에는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떨리는 다리로 건물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인사한다. 김미화 실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예약이 있으시나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난다.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여자다. 김미화. 순자보다 한 세대는 젊어 보이는 화려하고 세련된 여자. 순자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 하던데. 미화가 웃으며 말한다.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막상 마주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연다. 이태준. 이태준 씨를 아세요? 미화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혹시 사모님이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미화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태연해진다. 잠깐 얘기할까요? 미화가 한쪽 구석 테이블로 안내한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순자는 미화를 찬찬히 살펴본다. 자신과는 정반대 스타일이다. 화려한 메이크업,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 비싼 액세서리들. 남편이 이런 여자를 좋아했다니. 사모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미화가 먼저 말을 꺼낸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게 중요한가요? 이미 시작된 일인데. 미화의 태연한 반응에 순자는 충격을 받는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당당하다. 왜 하필 내 남편을?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사모님, 사랑에는 이유가 있나요? 오빠가 절 선택한 거예요. 미화는 차갑게 말한다. 오빠라는 호칭이 순자의 가슴을 찌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력이 없을 뿐이죠. 미화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미화는 일어서는 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사모님, 이제 포기하세요. 오빠는 이미 제 것이에요. 곧 이혼 얘기도 꺼낼 거라고 했거든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난다. 이혼? 태준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쓰러진다. 온몸에 힘이 빠진다. 울음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허망할 뿐이다. 평생을 바쳐 내조한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 한다니. 저녁이 되어 태준이 들어온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당신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요? 궁금해서요? 순자가 냉정하게 대답한다. 아니, 그냥 엘레간스라는 곳을 아세요? 순자가 갑자기 말한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게 무슨, 김미화 씨도 만나고 왔어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한다. 태준은 완전히 당황한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당신, 태준이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순자가 손으로 제지한다.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순자는 일어서서 침실로 향한다. 오늘 밤은 거실에서 주무세요. 그날 밤 순자는 침실에서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본다. 젊은 시절의 설렘,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 남편의 성공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꼈던 뿌듯함,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한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40년을 바친 세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우롱한 그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순자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난다.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아내는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순자의 복수는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먼저 그녀는 태준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업 현황, 재산 상태, 인간관계까지. 40년을 함께 산 아내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태준건설의 실질적인 경영권은 이미 큰아들 태연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대주주였고 몇 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강남 재개발 사업이었다.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 순자는 태준의 서재에서 관련 서류들을 샅샅이 뒤진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이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조작하고 심지어 반대 주민들을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의 문서들이 있었다. 이런. 순자는 혀를 찬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린다. 태준은 여전히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는다. 당신 강남 재개발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순자가 담담하게 묻는다. 태준이 깜짝 놀란다. 그걸 어떻게 해? 사실 어제 서재 정리를 좀 했거든요. 서류들이 너무 어수선해서. 순자는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태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돈다. 왜요? 혹시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내용이라도 있나요? 순자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날 오후 순자는 시민단체에 익명의 제보를 한다. 태준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공한 것이다. 동시에 언론사 여러 곳에도 관련 자료를 보낸다. 며칠 후 신문에 대서특필된다. 태준건설 불법 재개발 의혹, 뇌물수수 정황 포착. 태준은 급히 사무실로 향하고 온종일 전화통화에 매달린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태준이 집에 들어와 소리를 지른다. 누가 이런 걸 언론에 흘렸어? 순자는 태연하게 차를 마신다. 글쎄요, 누가 그랬을까요? 당신,
설마. 태준이 순자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전 그저 서재 정리만 했을 뿐인데. 순자는 시치미를 뗀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확신은 없지만 직감적으로 순자의 소행임을 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진다. 국세청에서 태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순자가 제보한 내용 중에는 탈세 의혹도 포함되어 있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태준은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한다.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모두 중단된다. 태준의 개인 자산도 상당 부분 동결된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현금을 인출해서 자신 명의의 비밀 계좌에 모아두었던 것이다. 당신이 한 거지? 태준이 순자를 다그친다. 증거가 있으세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한다. 태준은 분노에 떨지만 어쩔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순자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 와중에도 태준은 김미화를 만나러 간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이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미화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한다. 태준의 진짜 재산 상태와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이제 그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겠어요? 미화는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는다. 태준이 자신에게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는 자신을 부자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그날 밤 미화는 태준에게 전화한다.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파산 직전이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태준이 당황한다. 편지가 왔어요. 오빠 상황을 자세히 적은 편지가. 미화의 목소리가 차갑다. 그건 잠시 어려운 거야. 곧 회복될 거라고. 오빠, 저한테 거짓말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화는 화를 낸다. 미화야, 내 말 좀 들어봐.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화는 전화를 끊는다. 태준은 절망한다. 사업도 망하고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집에 돌아온 태준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당신, 제발, 그만해줘요. 태준이 울먹인다.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순자는 태연하다.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당신이 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태준이 애원한다. 저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인과응보 아닐까요?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는다. 태준은 고개를 떨군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대가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순자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태준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그는 하루아침에 사업가에서 범죄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온다. 바로 김미화였다. 사모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화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겸손했다. 순자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난다. 미화는 확실히 초췌해져 있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도 비싼 옷도 없었다. 사모님이 하신 거죠? 미화가 직설적으로 묻는다.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는 모른 척한다. 이태준 씨를 망하게 한 건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편지도 보내신 거고. 미화의 눈에 원망이 담겨 있다. 순자는 찬찬히 미화를 바라본다.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사모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순자의 말이 칼날처럼 차갑다. 미화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돌연 태도를 바꾼다.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사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가게는 문 닫았고 빚만 잔뜩 남았어요. 순자는 코웃음을 친다. 그게 제가 알 바는 아니죠. 제가 이태준 씨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사모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미화가 새로운 카드를 꺼낸다. 예를 들어 이태준 씨가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어요. 해외 계좌에. 그리고 저만 아는 그의 다른 여자들도 있고요. 순자의 표정이 변한다. 다른 여자들? 저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3명은 더 있어요. 모두 젊은 여자들이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는다. 김미화만으로도 충분히 배신감을 느꼈는데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니. 정말이에요? 네. 증거도 있어요.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선물 구입 내역들. 이태준 씨가 저한테 자랑하려고 보여줬던 것들이에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쥔다. 태준의 배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치밀했던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요.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린 그 남자에게. 미화의 눈에 증오가 번뜩인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본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동지가 된 것이다. 좋아요. 협력하죠. 순자가 결정을 내린다. 그날부터 순자와 미화는 은밀하게 만나며 태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미화가 제공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태준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왔고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썼다. 심지어 일부 여자들에게는 아파트까지 사주었다. 이 돈이 모두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순자가 분노에 떨며 묻는다. 회사 돈이겠죠. 아니면 사모님이 모르게 빼돌린 집안 돈이거나. 순자는 모든 것을 정리한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정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려왔던 것이다. 며칠 후 순자는 태준을 직접 대면한다. 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순자가 차갑게 묻는다. 태준은 당황한다. 무슨 소리야? 김미화 말고 다른 여자들 말이에요. 강남의 윤지혜, 분당의 박소영, 일산의 최민정. 더 있나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것인가? 당신,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들한테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지. 순자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진다. 계산해 봤는데 총 12억 원이더군요. 태준은 말을 잇지 못한다. 우리 집 재산 절반을 그 여자들한테 쓴 거네요. 정말 훌륭한 남편이에요. 순자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제 정산할 시간이에요. 순자는 이혼 서류를 꺼낸다. 재산 분할은 8대2로 할게요. 제가 8, 당신이 2.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미쳤어? 8대1하니. 아니면 이 모든 걸 아들들한테 알릴까요? 아니면 언론에 흘릴까요? 아버지가 가정을 박살내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는 걸 알면 태연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태주는 절망한다. 이미 사업으로도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 일까지 알려지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다. 하지만 8대2는 너무. 그럼 7대3 어때요? 더 깎아줄 생각은 없어요. 태주는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순자는 모르고 있었다. 태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자신만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순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큰아들 태연이 급하게 집으로 온 것이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연이 서류를 들고 나타난다. 무슨 서류인데? 엄마가 아버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고발장이에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란다. 태준이 역습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엄마 명의로 된 해외 계좌 내역이에요. 회사 돈이 여기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순자는 당황한다. 그런 계좌는 만든 적이 없다. 분명 태준이 조작한 것이다. 이건 거짓이야. 나는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엄마 신분증을 이용해서 만든 계좌라고 하는데. 순자는 깨닫는다. 태준이 자신의 신분을 도용해서 비자금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 태연아, 이건 아버지가 만든 거야.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순자는 절망한다. 태준이 한 수 위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순자에게 경찰에서 출두 요구가 온다. 업무상 배임 혐의였다. 순자는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느낀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태준의 역공은 예상보다 치밀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증거를 조작해서 순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사모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남편분이 제출한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해외 계좌, 자금 이동 내역, 심지어 사모님이 직접 은행에 간 CCTV까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조작된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문제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요. 순자는 절망감에 빠진다. 태준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니. 그때 김미화에게서 전화가 온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이태준이 저한테도 협박을 하고 있어요. 무슨 협박? 사모님과 협력했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걸 도왔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고요. 순자는 어이없다. 태준이 모든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거절했죠? 그랬더니 제 과거를 다 파헤쳐서 언론에 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알려지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순자는 생각에 잠긴다. 태준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진 것 같다. 그날 밤 순자는 태준과 마주 앉는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해요? 순자가 조용히 묻는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태준의 표정이 차갑다.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으니까. 순자는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상대한 건 단순히 바람난 남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럼 끝까지 가보죠. 순자도 각오를 다진다. 며칠 후 순자는 놀라운 발견을 한다. 태준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안에는 태준이 실제로 어떻게 자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순자의 신분을 어떻게 도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순자는 기뻐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한다. 태준의 진짜 계획은 순자를 감옥에 보낸 후 자신은
새로운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리 빼돌려 놓은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정말. 순자는 분노에 떤다. 더 놀라운 것은 태준이 이미 가짜 여권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순자는 즉시 이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낸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사에도 제보한다. 며칠 후 상황이 급반전된다. 언론에서 이태준 부인에게 죄 뒤집어 씌우고 해외 도피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진다. 태준이 만들었던 모든 조작이 들통난 것이다. 경찰은 태준을 긴급 체포한다.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순간이었다. 당신, 정말로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던 거였구나. 순자는 구치소 면회에서 태준을 바라보며 말한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는다. 40년이 뭐였어요? 그냥 이용할 도구였어요? 순자야. 태준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제 와서 뭘 말하려고 해요?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고 혼자 해외로 도망가려던 사람이. 태준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없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구치소를 나오며 순자는 홀가분함을 느낀다. 드디어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아들 태연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급히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불안감을 느낀다. 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다음 날 만난 태연의 첫마디는 순자를 충격에 빠뜨린다. 엄마,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도, 회사 돈 빼돌리는 것도.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했냐고요? 그건. 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간다. 사실 저도 그 돈을 좀 썼거든요. 순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아들마저 공범이었다니.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사업이 어려워져서.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다. 순자는 태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엄마,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더 뭐가 있다는 거야? 순자는 이미 지쳐 있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사실은 제 아이디어였어요. 순자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버지도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 여자들은? 태연이 고개를 숙인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만든 핑계였어요. 돈을 빼돌리는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순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남편의 불륜도 횡령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김미화는? 그 여자와의 일은? 그건 진짜예요. 하지만 원래는 연기였어요. 엄마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로 빠져버린 거예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럽다. 모든 것이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상황이었다. 그럼 나는 뭐였어? 그냥 바보였어? 엄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순자는 일어서 서태연을 향해 소리친다. 어쩔 수 없다고? 내 어머니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엄마, 나가. 당장 나가. 태연이 나간 후 순자는 혼자 남겨진다.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 자신이 복수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들과 남편의 계획 안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후 순자는 김미화를 다시 만난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순자가 직설적으로 묻는다. 미화는 당황한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준과 태연이 짜고 한 일이라는 걸요. 미화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고백한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태준 씨가 저한테 진짜 감정이 생긴 건 맞지만 처음 만남은 계획된 거였죠. 순자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럼 당신도 공범이네요. 아니에요.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미화가 급히 변명한다. 그래서 나와 협력한다고 했군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화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순자는 모든 것을 정리한다. 남편도 아들도 심지어 자신의 복수를 도왔던 미화까지도 모두 자신을 속였던 것이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해 본다. 정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태준의 행동 변화, 집안 분위기의 변화, 태연의 어색한 반응들. 하지만 자신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던 것 같다.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럼 나도 공범이네. 순자는 중얼거린다. 다음 날 순자는 놀라운 결정을 내린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태연의 범죄도 포함해서.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태연이 급히 찾아와 애원한다. 당연하지.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하지만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어서 더 실망스러워.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태연은 무릎을 꿇는다. 제발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든 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후 언론에는 더 큰 스캔들이 터진다. 태중건설 일가 총출동 대형 횡령 사건. 아버지와 아들이 짜고 친 완전 범죄. 순자의 제보로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태주는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한다. 자신들의 완전 범죄가 결국 아내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태연도 곧 구속된다. 경찰에 연행되면서 그는 순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일을 생각해봐. 이건 당연한 결과야.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순자는 진짜로 혼자가 된다. 남편도 아들도 감옥에 갔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2년 후 순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팔고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사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카페 이름은 새 출발. 순자 자신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었다. 단골 손님들은 순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들은 순자의 과거를 모르거나 알아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느 오후 김미화가 카페에 나타난다. 2년 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다. 사모님, 아니 사장님. 미화가 조심스럽게 인사한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눈다. 미화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사업은 망했고 사회적 시선도 차갑고 새로 시작할 용기도 나지 않는다고. 후회해요? 순자가 묻는다. 뭐요? 그때 일들 말이에요. 이태준과의 일도 나와 협력했던 것도. 미화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는다. 후회는 안 해요.
그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평생 이용만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다. 사장님은 후회 안 하세요? 가족을 다 잃었는데. 가족이었나요, 정말? 순자가 반문한다. 나를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미화는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거짓말 없는 삶이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둘째 아들 태웅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태웅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번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았다. 엄마, 형이 출소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 만나실 건가요? 순자는 잠시 침묵한다. 태연의 출소 예정일은 다음 달이다. 태주는 아직 2년이 더 남았다. 글쎄, 아직 모르겠다. 형이 정말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후회하는 건 당연하지. 들켰으니까. 엄마, 태웅아, 너는 형이랑 아버지가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태웅은 한참 고민하더니 답한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순자는 전화를 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 모른다. 며칠 후 순자는 태연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 나타난다. 태연은 순자를 보고 놀란다. 2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출소일에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엄마. 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순자는 묵묵히 태연을 바라본다. 2년 사이에 많이 야위었다. 교도소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타세요. 순자가 차 문을 열어준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태연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순자가 먼저 말을 꺼낸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자리는? 누가 정과자를 쓰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람을. 순자는 한 통의 봉투를 건넨다. 뭐예요, 이게? 새 출발 자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태연은 봉투를 열어본다. 수표가 들어있다. 5천만 원. 엄마. 왜? 내가 내 엄마니까. 태연은 눈물을 흘린다. 2년 동안 원망했던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순자가 차갑게 말한다. 조건이요?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태연은 충격을 받는다. 엄마, 그게 무슨. 넌 내 아들이지만 나를 배신했어. 그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주는 거고. 하지만 관계는 끝이에요. 차가 서울역에 도착한다. 여기서 내리세요. 태연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린다. 순자는 차창을 내리고 마지막 말을 한다. 잘 살아요. 이번엔 정직하게. 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태연은 오열한다. 돈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달 후 순자는 태준의 면회를 간다. 2년 만의 만남이다. 왜 왔어? 태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묻는다.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마지막? 내년에 당신이 출소하면 우리는 정말로 남남이 될 거예요. 이혼 서류는 이미 처리했고. 태주는 고개를 숙인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당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여자들과 새로운 인생 사실 수도 있고. 태주는 고개를 젓는다. 이제 그런 건 관심 없어. 2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더라. 너무 늦었어요. 순자는 일어선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면회실을 나오며 순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낀다. 6개월 후 순자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순자를 찾아온다.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태중건설 스캔들의 숨은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요. 순자는 거절한다.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카페 사장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런 복수를 계획하셨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 복수라. 순자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게 복수였을까요? 네. 전 그냥 진실을 밝힌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죠. 기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은 후회 없으신가요? 순자는 카페 안을 둘러본다. 단골 손님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후회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쓴다. 3년 전 시작한 습관이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거짓 없는 하루였다. 이제야 알겠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가로등이 조용히 거리를 비추고 있다. 예전에는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이런 소박한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핸드폰이 울린다. 태웅에게서 온 메시지다. 엄마, 형이 작은 식당을 차렸대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내년에 출소하면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래요. 엄마는 잘 지내시죠? 사랑해요.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짓는다.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는다. 정말로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로부터 1년 후 순자는 우연히 길에서 김미화를 만난다. 미화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잘 되고 있어요? 순자가 묻는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사장님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한때는 같은 남자 때문에 적이었지만 이제는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동지 같은 느낌이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고 있을 거라고. 미화가 말한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고마운 일이요? 진짜 나 자신을 찾게 해줬으니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간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들로서. 저녁 무렵 순자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다. 작지만 깔끔한 집, 혼자만의 공간. 예전에 넓고 화려한 집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70세가 넘었지만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삶은 모든 것이 진실이다. 김순자,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순자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한다. 그날 밤 꿈에서 순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난다. 갓 결혼한 20살 순자가 묻는다. 언니,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부숴버린 거? 70대 순자가 대답한다. 후회? 오히려 그때 왜 더 빨리 깨닫지 못했나 후회해. 인생은 참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하지만 가족을 잃었잖아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지 않았을 거야. 잃은 게 아니라 짐을 벗은 거지. 꿈에서 깬 순자는 창밖의 새벽을 바라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거짓 없는 하루, 자유로운 하루. 순자는 일어나서 커피를 내린다. 혼자 마시는 커피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향기롭다. 이제 그녀에게는 속일 사람도 속아줄 이유도 없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진실한 삶이 있을 뿐이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김순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